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2012년도 감정평가사 경제학 기출문제 11번부터 15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한번 볼게요.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 시장의 수요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완전 경쟁 시장은 뭐야? 그치, 경쟁이 되게 치열해서 개별 기업은 가격 수용자로 행동하는 것이죠. 기업들의 장기 평균 비용은 생산량이 11대 100원으로 최소화된다. 이 장기 균형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장기 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게 시장 전체랑 그리고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랑 나눠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시장 전체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거든. 여기가 시장 전체 마켓이라고 할게요. 마켓이고요. 여기는 이제 개별 기업이야. 대표적인 펌 하나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장기에는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잖아. 그래서 여기 장기 균형 상태는 엔트리와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플러스 이윤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 신규 기업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윤이 0보다 크면 신규 기업이 기존 기업도 생산을 늘려요. 진입을 하게 되고, 만약에 이윤이 0보다 작게 되면 기존 기업의 일부가 퇴출돼서 퇴거돼서 나간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멈춥니까? 라고 하면 이윤이 제로일 때, 이때가 바로 어떤 상태냐면 장기에 진입과 퇴출이 전혀 없는 균형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근데 장기 균형 상태니까 이런 식으로 장기 평균 비용 곡선 최저점에서 여기에 이게 이렇게 가격이 설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게 두 개 장기에서의 균형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장기의 평균 비용 생산량이 언제 균형이냐면 여기야, 여기. 여기 상태는 지금 얼마라고요? 1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가 10이고 그때 가격이 100원으로 최소화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해 가십니까? 여기가 10이고 그때 가격은 100원으로 최소화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균형 상태야. 개별 기업의 최적 생산량은 10개씩 생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여기 보시면 수요 함수가 이렇게 있잖아. 우리 P로 바꿀게. P로 바꾸면 저게 뭐야? 1000 마이너스 Q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10일 때 여기 100 하면, 이게 100이면 여기 값이 얼마가 될까? 여기 100이면 Q가 100 집어넣으면 Q 값은, P가 100이면 Q 값은 900이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럼 요거 자주 출제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시장 전체 생산량이 900이잖아. 개별 기업이 생산하는 게 10개잖아. 그럼 시장에 기업이 몇 개 있습니까? 이거 계산하는 거 자주 출제되죠. 얼마 있어? 몇 개 있어? 그치? 이게 시장 전체라고 하면은 마켓 전체 생산량을 요거는 개별 기업의 생산량 I에다가 기업의 수만큼을 곱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얘가 900이 되고 개별 기업이 생산하는 게 10개가 되니까 기업의 수는 90이다.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우선 내용을 살짝 보시면 장기 균형 상태에서는 개별 기업의 이윤이 어떻게 된다고요? 빵!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개별 기업의 이윤이 플러스가 되면 안 돼. 그러면 신규 기업이 들어오고 마이너스면 기존 기업이 퇴출돼서 나갑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의 이윤은 제로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개별 기업의 생산량은 이거라니까 10개 맞죠? 오케이. 가격은 100원. 오케이. 장기 평균 비용 곡선 요거의 최소점, 최저점에서 바로 균형 가격과 균형 수량이 결정됩니다. 시장의 기업은 지금 90개 존재한다. 이래야죠. 틀렸네. 다음 5번. 소비자들은 가격 수용자로서
효용을 극대화한다. 이제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가격 수용자로서 행동을 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봐주세요. 완전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 과정 살펴본 겁니다. 다음 12번. 자, 시장의 수요가 이렇게 있고 독점입니다. 독점에 비용 함수가 주어져 있고 독점 시장의 균형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 자, 기본적인 독점에 대한 그래프와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써서 요거 P로 정리하시면 되겠고 MR은 기울기 2배 가파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MC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필요한 정보를 보시면 TC가 여기 20Q 이렇게 있으니까 MC는 20 이렇게 돼 있고요. 자, P는 100-Q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MR이죠. MR은 이 계산을 해도 돼. 우리 그 해설에는 제가 TR로 바꿔가지고 Q로 미분해서 MR을 구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그냥 기울기 2배 가파르게 보면 되죠. 절편은 똑같고요. 기울기가 2배 가파르니까 마이너스 2Q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최적 생산량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최적 생산량이 결정되고 가격은 여기서 결정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자, 이윤극대를 달성하는 최적 생산량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를 보셔야 되는데 얘는 MR 이꼴 MC에서 결정되죠. MR 이꼴 MC에서 우선 스텝 1 이렇게 보시면 MC에서 최적 생산량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스텝 1 이렇게 자, 여기 어떻게 돼? MR은 100-2Q MC는 어떻게 돼? 20 이렇게 되죠. 그럼 EQ는 80 이렇게 됩니다. 80은 EQ 이렇게 돼. Q는 40 맞습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자, EQ를 40이잖아.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야. 수요 곡선에. 수요 곡선이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Q가 40이면 P는 60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독점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점에서 탄력성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해설에 있는 것처럼 정석을 통해서 공식에 대입해서 직접 해도 되는데 요 이점에서 우리가 이제 약간 뭐라고 할까? 편법을 알고 있잖아. 뭐야? 여기가 값이 얼마야? 수요 곡선이 지금 저기 맥스가 되는 상황이니까 100이 되는 거잖아. Y축 절편은. 그러면 분모분의 분자의 원리를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분모 40이죠. 40. 분자는 어떻게 돼? 분자는 이게 분자지.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게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이 그래프를 통해서 하는 것도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주시죠.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해서 탄력성을 계산하시죠. 이걸로 해도 되는 거죠.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해도 돼요. 어차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분모의 길이는 40, 분자의 길이는 60. 물론 이제 마이너스 붙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선 절대값을 씌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5 이렇게 됩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그 정도 봐주시고 다음 볼게요. 자, 13번 가격 차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격 차별이라는 것은 독점 시장에서 가능한 거죠. 독점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독점 기업의 가격 설정 방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급 가격 차별, 2급, 3급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1급이 이제 단계가 제일 좀 센 거야. 그래서 1급 가격 차별이라는 것은 소비자 잉여를 다 뺏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완전 퍼펙트라는 말을 쓰게 되고요. 완전 가격 차별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자, 왜 완전입니까? 하면요. 소비자 잉여를 다 독점 기업이 뺏어가요. 소비자 잉여는 빵 이렇게 됩니다. 대신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과 같이 효율적인 생산 수준까지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효율적 일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소비자 잉여는 모두 생산자 잉여가 된다. 맞는 얘기죠. 오케이. 다음 2번 완전 경쟁 시장과 가격 차별은 양립하지 않는다. 아, 그렇지. 우리가 왜냐면 이게 시장 지배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설정자가 돼야 돼. 마켓 파워를 갖고 있어야 돼. 시장력을 갖고 있어야 돼. 근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가격 수용자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양립할 수는 없죠. 가격 차별은 경제적 순손실을 항상 증대시킨다. 일반적으로 증대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 근데 항상은 아닐 수 있겠죠.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이 그렇고 독점의 이윤, 왜 가격 차별합니까? 라고 하면 이윤 극대화를 증가시키는 하나의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극장에서 조조 할인, 요금제 같은 것도 가격 차별의 일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짝 보시면 2급 가격 차별은 구간별 가격 차별이다. 이렇게 블록으로 이제 설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량 구매 시 우리가 가격을 할인해 주는 거야. 대량 구매 시 가격 할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3급 가격 차별은 역탄력성 법칙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멀티마켓 시장과 관련해서 탄력성에 반비례해 가지고 세금을 때려라 이거야. 역탄력성 법칙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요거 조조 할인 같은 경우 있잖아. 여기는 탄력성을 당연히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을 두 개 이상으로 나눠서 소비자에 대한 소비자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정보를 기업이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3급 가격 차별이 됩니다. 그래서 정보를 아는 경우 이때는 이제 3급이고요. 모른다 하게 되면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의 정보를 모르면 unknown이다 이렇게 되면 모르는 경우에는 그때는 2급 가격 차별. 그러니까 요 조조 할인 같은 경우도 엄밀하게 봤을 때는 이게 장애물 설정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나오기는 좀 그렇긴 한데 장애물을 설정해서 뭐 커피 쿠폰 가져와서 도장을 10개 찍으면 싸게 해주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 쿠폰을 챙기는 사람과 챙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조조 할인 같은 이런 방법은 이렇게 정보가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대칭 정보 하에서 나타내는 거는 2급 가격 차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거기까지는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가볍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가격 차별에 대한 뭐 전반적인 성립 가능성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가격 차별의 유형 살펴봤습니다. 다음 14번 볼게요. 자, 14번은 한 시장에서 두 기업이 존재합니다. 각 기업은 두 가지 전략, L이냐, H냐를 선택할 수 있고 두 기업의 생산 전략에 따른 보수는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대요. 체크해 볼게요. 기업 B가 L을 선택하게 되면 기업 A가 L을 하면 1, H를 하면 0. 이게 낫죠? 꺽쇠 체크하시고 기업 B가 H를 하게 되면 기업 A는 L을 하면 0, H를 하면 0. 이 두 개 똑같잖아. 꺽쇠 두 개 같이 설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살짝 보면 기업 A는요. 상대방의 전략에 따라서 요 H도 생길 수 있으니까 우월 전략은 존재하지 않죠. 근데 이제 굳이 한다라고 하면 L을 선택하면 되긴 하지만 H가 우월 전략이다?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기억을 날려야 되겠네. 뭐 아무튼 다 봐야 되겠네요. 다음에 기업 B도 봅시다. 기업 B는 기업 A가 L을 선택하면 기업 B가 L을 하면 1, 뒤에 게 기업 B의 보수야. H를 하면 0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L을 선택하죠.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기업 A가 H를 선택하면 기업 B가 L을 선택하면 0,
H하면 이것도 꺽쇠 2개 되겠네. 얘도 5월 전략은 없어. 그런데 이제 그나마 강하게 그런 건 없는데 이제 뭐 약 이렇게 붙이거나 해서 L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쉬균형은 어떻게 됩니까? 내쉬균형은 꺽쇠가 2개 같이 들어간 걸 찾아야지. 요거 2개 같이 들어갔고 요거 같이 들어갔어. 내쉬균형은 2개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쉬 이퀄리브리엄은 2개 존재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은 볼까요? 기업 A와 B 모두 생산량 L을 선택하는 거 내쉬균형이다. 맞죠? 기업 A와 B 모두 H를 선택하는 거 내쉬균형이다. 맞죠? 네, 둘 다 내쉬균형 맞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내쉬균형하고 뭐 이런 것들 찾는 겁니다. 15번. 자, 노동과 여가에 관한 선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가는 정상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여가의 가격이잖아. 그래서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가 같이 발생해요. 만약에 여가가 열등제라고 하면은 후반굴절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없죠. 근데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 대체 효과가 우리 상식에 통하는 효과라니까 소득 효과가 늘 삐딱선이 효과입니다. 그래서 얘가 상식에 통하는 효과 보시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임금을 더 주는데 일을 더 해야겠어 말아야겠어? 더 해야지 노동 공급이 증가합니다. 여가를 줄이고 소득 효과가 이제 약간 느낌이 삐딱선이 효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삐딱선이 효과. 자 그러면 임금을 더 줘. 그러면 내가 시간당 10만 원이었는데 시간당 20만 원 되면 예전에 10시간 일하는 거를 좀 줄여도 되잖아. 시간당 받는 페이가 커졌으니까 실제 소득이 증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가가 정상제니까 여가가 증가하면 여기다 쓰지 않을게요. 이건 기본적이고 워낙 중요한 거라서. 그럼 여가가 증가하면 노동 공급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최종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요거를 보셔야죠.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가 보다 크면 이때는 그렇지. 정상적인 상식이 통하는 상황이 되고 대체랑 소득이 같을 때는 이게 증가 감소가 같기 때문에 노동 공급은 일정하고요. 대체보다 소득이 크게 되면 임금이 올라가면 노동 공급은 감소하고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시겠죠? 자 우선 1번 볼게요. 시간당 임금은 여가 1시간의 기회비용이다. 맞아요. 임금이라는 게 뭐야? 여가의 가격, 여가의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가의 가격이야. 그쵸?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시간당 10만 원의 임금을 받는다라고 하면 내가 만약에 여가를 1시간 즐겨 여가를 1시간 증가시키면 증가시 일을 1시간 안 하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10만 원을 포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기하게 되는 어떻게 돼? 아쉬움이 남죠. 포기하게 되는 아쉬움. 아이고 저거 10만 원 날라갔네.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기회비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 자 2번 시간당 임금이 상승할 경우에 임금률이 상승할 경우에 소득 효과만 고려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임금이 상승하면 소득 효과만 생각하면 삐딱선이 효과죠. 노동 공급은 감소한다. 맞죠? 그냥 바로 보셔야 돼. 아셨죠? 이거 표로 그리시거나 어떻게 막 해도 안 되고 그냥 바로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자, 시간당 임금에 대해서 근로소득세율이 상승할 경우 이거는 뭐냐면 내가 원래 얼마 받았는데 이렇게 해서 일을 해서 벌게 되는 소득에 이만큼 뜯어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소득세율이 상승했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면 임금률이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러면 항상 아니지. 여기 딱 봐도 임금이 상승해도 대체 소득 효과 있는 것처럼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가 어느 게 더 크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거를 비교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자 비근로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이건 뭐 그래프도 그릴 수 있지만 그래프로 생각하지 마시고 소득이 증가하잖아. 소득 증가 효과 이렇게 보시면 돼. 여러분 여가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가가 지금 정상제라고 그랬잖아. 내가 소득이 증가하면 여가를
더 증가시키지. 그럼 노동 공급은 감소하지. 항상 감소하는 거 맞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5번. 시간당 임금이 상승할 경우 대체 효과만 고려하게 되면 이렇게 항상 증가한다 해도 됩니다. 근데 대체 효과랑 여기 나와 있는 소득 효과를 같이 고려하게 되면은 두 개 간에 어떤 게 더 크냐 이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내용 자체는 이렇게 3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16번서부터 같이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